자, 프랑스 청정 지역에서 자연방목하는 소의 신선한 우유로 제조하는 이 끼리 1년에 15억 개, 1초에 48개씩 이제 판매가 되는 이제 크림치즈인데 리얼 치즈 케이크, 그리고 크림치즈 찰떡, 크림치즈 디벤 크런치. 우리는 이거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끼리 파스타와 리조또 상품이 네. 출시가 됐습니다. 이 끼리의 크림치즈로 만든 파스타 2개 종류, 그리고 리조또 2개 종류인데 일단은 이 까르보나라 끼리 베이컨 크림치즈 까르보나라가 한 종류가 있고요. 끼리 투움바 시림프 크림치즈 파스타. 요 파스타 종류로는 2개가 있습니다. 네. 자, 요게 이제 크림치즈 까르보나라. 예. 생경할 겁니다. 이 형 맨날 김치찌개 먹고 뭐 쑥국 네, 먹는 네. 것만 보셨을 텐데. 네. 아 원래 그렇게 하는 자, 거야? 지금 페노가 소개하는 제품이 이제 투움바 시림프 크림치즈 파스타입니다. 네. 새우도 있고. 아, 새우도 있고 양송이도 들어있고. 여기 뭐 넣은 거 같은데? 요거 크림치즈 어. 포션 하나 딱 추가해서 이렇게. 1분만 돌리면은 풍미 2배, 풍미 3배. 자, 와, 지금 대박이야. 리조또도 지금 2종입니다. 지금 달성이 들고 있는 게 끼리 로제 시림프 크림치즈 리조또고요. 크림치즈가 들어가서 풍미가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끼리 비프 머쉬룸 크림치즈 리조또입니다. 그리고 요거 안 돼, 뭐가 되게 잘 들어있어. 디저트 세트 들어가시면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구매를 해주시면 크림치즈 마카롱을 증정해 드립니다. 선착순 10분께 맛있어. 나무 나무 플레이트. 플레이트를 증정합니다. 나무 플레이트. 저렴한 가격 많은 사은품 딱 드릴 때 여러분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 솔직히 여기서는 좀 모르겠습니다. 이거 두 분께 좀 네네네네네.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48개의 나라가 나오니까 뭐 어떻게 이제 뭐 토너먼트가 진행되는지도 모르겠고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좀 오피셜이 났습니다. 이제 포트도 확정이 됐고 그래서 오늘 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네. 나온 얘기를 우리 두 분께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피파가요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 포트 배정과 32강 토너먼트 진행 방식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조추첨은 우리 시간으로 12월 6일 새벽 2시에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엄청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쵸. 예, 그쵸. 우리한테도 당연히 중요하죠. 예. 어떤 조가 되느냐. 예, 진짜 죽음의 조냐, 좋은 조냐 봐야 12월 되니까. 6일 토요일 새벽 다음 2시입니까? 토요일 새벽 2시. 그러니까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네. 그쵸. 불금에 술 먹으면 안 돼, 이거 네. 보려면. 그래. 어. 이때 뭐 할 거지? 하지. 내가 최대한 시간 한번 내볼게. 어? 나 한번. 진짜? 어. 왜 그러지? 아니 뭐. 아직 꾸리고는 있어, 지금. 나 꾸리고는 있어? 지금 꾸리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일단 공개 아직 안 해. 아, 다국적으로 지금 뭐. 뭐 저보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계시면 아니야. 너 더 자리 있지, 당연히. 아니 바쁜 척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번 좀 요즘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 이 자리를 좀 공고하게 하고 싶어서.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어. 그런 건 아니고 나도 그래도 이거 제일 급한 들어올라 그러네. 아니 절대 아닙니다. 유미 누나는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 할 때도 우리 되게 크게 했었거든. 내 기억에 맞다면 수로 형 나오고 막 피터도 나왔나 막 아니 대단위로 많이 나오지 않았어? 아니 여러 명이 했어. 여러 명이 해서 한 7, 8명. 그때 우리 막 일본 저막 맞아. 해가지고 막 난리 여러 났었는데 명이 했었어. 아니 사실은 내가 그때 너무 재밌는 기억이 있었어 조추첨할 때. 그래서 요번에도 뭐 하게 되면 좀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아, 있었거든요. 좋아. 뭐 되면 일정이 좋습니다. 되면.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계시면 네, 나가서 네, 필요면 좀 빠지고. 자, 일단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한민국은 뭐 피파 랭킹 22위로 저번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포트가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일단 요게 가장 중요한 게 대륙간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는 4포트로 들어가는 게 이제 확정이 된 거죠. 네. 이게 뭐 4포트. 유력했죠? 예. 네, 유력했었고 사실 3월달에 이제 조추첨이 끝나고 저거는 이제 플레이오프가 진행되다 보니까 네. 애초에 12월달에 이거를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예, 저렇게 되는 게 사실은 뭐 거의 90% 이상이었습니다. 네. 이제 확정이 이제 됐다. 네. 그래서 무조건 4포트. 그리고 저 4포트에 됐다는 건 우리가 조추첨할 때 유럽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올라오는 팀을 그렇죠. 만나면 죽음의 조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기 네. 때문에 이게 조추첨하고 굉장히 큰 관련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몇 시냐고 물어보시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새벽 2시인데 새벽 2시. 아마 거의 다 이 이제 방송 자체는 한두 시간 전부터 할 겁니다.
이거 막 그쵸, 설명도 네네네. 하고 또 앞에 그렇지. 뭐 축제도 그렇지. 하고 뭐 누구 부르고 막 이거 있어 막. 그래서 이제 할 거고 제가 그래서 참고로도 이거 우리나라 레전드 중에 뭐 누구 나가나 해서 지난번에 제가 얼마 전에 박성 선수를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네. 초대 받았냐 했더니 초대를 받긴 했었대. 아. 일정 주의를 하다가 뭐 지금 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있었는데 예. 아마 지금 전 세계 그런 레전드들이 아마 초청 받아서 이것도 가려고 하고 판이 좀 클 겁니다. 네. 근데 여하튼 뭐 그거 이제 뭐 그냥 우리가 이거를 쇼로 보는 거는 이제 퍼포먼스 그렇다는 건데 중요한 건 실제로 월드컵 본선에서의 영향이잖아. 네. 사실 아주 센 팀은 조편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뭐 브라질이 뭐 어디랑 되냐, 뭐 잉글랜드가 어디나 되냐 크게 중요하진 않잖아. 그게 근데 사실 우리처럼 약간 챌린지 도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조편성이 그 대회 성패의 5할 이상을 먹을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니 실제로 이게 이제 조추첨에 관심이 많다는 게 저도 이제 뭐 커뮤니티 들어가 보면 참 뭐 이렇게 분들이 가상 조추첨해갖고 막 하지. 올려놓더라고. 하지. 엄청 뜨겁구나. 네네, 그럼요. 그런 예. 것도 있고. 음. 저는 개인적으로 또 관심사가 트럼프가 요때 이제 평화상을 받느냐. 이것도 좀 하나의 관심사. 그 정치에 관심 많으니까. 아니 정치랑은 무관하지. 아, 그쪽이시구나. 왜 스포츠를 이용하느냐 이런 의미로. 그쪽으로. 이런 의미로. 알겠습니다. 예, 그것도 좀 하나의 네. 관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아까 포트 한번 나눠진 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우리가 이제 저 2번 포트. 이 포트입니다. 네, 저 밑에 보면 우리나라가 좀 돼 있죠. 우리가 이제 사상 처음으로 2번 포트에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 앞번 포트부터 피파 순위가 높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잘하는 팀들부터 앞을 그렇습니다. 척척척척 나가는데 네, 우리가 2번 포트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잘하는 2번 포트에 있는 그 나라하고는 우리가 안 붙는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크로아티아, 뭐 오루과이, 스위스, 뭐 세네갈, 어디야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이런 데랑은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 어디 약간 그런 기사가 나오던데 뭐 우리가 일본 피했다 이런 누가 썼더라고요. 이란 피했다 같은 조에서. 여러분들 그 저희 아시아는요 네. 유럽을 제외하고는 일단 조별 리그에서는 같은 대륙끼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근데 왜 유럽만 가능하느냐? 유럽은 이번 월드컵 본선에 16개 팀이 올라와요. 근데 조가 12개가 나눠지니까 4개 조는 유럽이 2팀이 들어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유럽이 2팀에 있는 조에 속하면 그 조는 다 죽음의 조라 봐야 됩니다. 네. 특히나 3번에 노르웨이가 들어갔다. 4번에 유력한 이탈리아가 많이 올라와서 붙는다. 그렇죠. 이러면 이제 그야말로 죽음의 조죠. 네. 자, 이렇게 이제 뭐 포트는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의 이제 뭐 토너먼트 이런 거 어떻게 되냐. 48개 나라기 때문에 아마 좀 48개 나라가 어떻게 치러져? 이런 분도 계실 네네네. 텐데. 일단은 요거 같아요. 이제 저희 머리 위에 있는 뭐 토너먼트 진행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네. 게 저 현 피파 랭킹이 1위 스페인, 2위 아르헨티나, 3위 프랑스, 4위 잉글랜드로 요게 이제 요걸로 조추첨이 되는데 그렇지. 제가 뭐 간결하게만 정리하면 저 네 팀은 초반에 만나는 일을 없게 하겠다. 뭐 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우리가 보통 좋은 성적을 거두면 이제 그 팀들에게 이제 어드밴테이지를 주잖아요. 예. 그런 개념으로 이제 어떤 거냐면 조별리그를 1위로 마친다면 이게 전제예요. 1위로 올라갔을 때 예. 만약에 스페인, 아르헨티나, 프랑스, 잉글랜드가 1위로 올라가면 1위로 올라갈 경우 그러면 얘네는 최소한 준결승에서 만나게 하자. 그래서 좀 쉽게 설명하면 지금 이 오른쪽에 패스웨이가 떠 있는데 파랑 색깔, 청록 색깔, 초록 색깔, 빨간색이 있잖아요. 예. 저 네 개 찢어 놓겠다. 그렇지. 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세부별로 오면 이제 지금 A, B, D조는 정해졌어요. 멕시코, 캐나다, 미국은 이 네네. 조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 조만 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파란색에는 EIF고요. 그 밑에는 HG, 오른쪽 위에 초록색은 CL, 그리고 밑에는 JK예요. 요 조에 이제 하나씩 들어간다. 네. 그래서 이제 만나는 일 없게 이해됐어. 이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1위로 올라갈 경우죠? 그렇죠. 네. 지난번 피파 클럽 월드컵 때도 사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니까 잘하는 팀은 이게 시드 개념 같은 거지. 예. 피파 랭킹 1위부터 4위는 좀 찢어놓자. 만나도 4강부터 만나자. 이런 것때 당연히 근데 스페인이 조별 리그에서 2위나 3위로 올라가. 그럼 중간에 만나는 그렇죠. 거야. 그럼 또 네. 중간에 만나게 되고 하는 네. 거고. 그래서 저것도 있습니다. 1, 2위끼리도 나누겠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스페인과 아르헨티나는 1위로 올라가잖아. 그러면 양쪽 대조로 찢어버리겠대. 네네네. 3, 4위 프랑스와 잉글랜드도 1위로 올라가면 양쪽으로 찍겠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1위로 올라가잖아. 두 팀이 만날 수 있는 건 결승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 프랑스와 잉글랜드가 올라가면 결승에서 만날 것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다 찢어놨어. 다 찢었어. 예.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왜 나는 저렇게 이제 도식만 나오거나 뭐 이렇게 나오면 이해를 못 하겠냐. 이번 복잡해요 이번에. 네, 여러 가지 이게 규정이 추가가 돼서 복잡. 그리고 이번 팀이 48개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생소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네. 그다음 저거 조별리그에서 조 3위도 올라가잖아. 그것까지 계산하려면 미친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 목요일 내일 정도에 피터 데리고 예. 가상조 추첨 똑같이 해보려고 그래. 근데 저거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저거 이거 우리가 넣고 뽑잖아? 못해. 그건 AI가 들어가야 되는 영역이고 그냥 우리 식대로 뽑아보려고. 네. 내일 한번 해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월드컵에 그런 게 막 올라오는 것 같아 분위기가. 네. 한번 저희 또 12월 6일 새벽 2시 조추첨 또 달순에서 생방한다고 하니까요. 그때 좀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야 이거 지금 호날두 좀 특혜 논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손흥민 선수도 사라졌다. 이게 좀 뭐야 저것만 보면 뭔 뜻이야 라고 할 텐데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죠. 이게 좀 두 가지 사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사건. 그렇지. 호날두에 대한 특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호날두가 이제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이 상대 선수를 팔꿈치로 가격해서 퇴장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명백한 퇴장. 예, 5차전 경기 아일랜드와의 5차전 경기였는데 다라 오셰이를 뿌리치다가 오른쪽 팔꿈치로 상대를 가격해서 3경기 출장 정지. 요거 징계를 받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 이 경기 다음에 최종전이 있었는데 요 징계에 따라서 호날두가 그 경기 못 나왔어. 그렇지. 2경기 남은 거지. 2경기를 요거 유예한다. 그렇지. 요게 지금 나왔어요. 요거 좀 개념을 설명해 주시죠. 이거. 원래대로 하면은 예. 월드컵 본선에서 2경기를 못 뛰어야 됩니다. 그렇지. 3경기 정지니까. 그렇죠. 뭐 중간에 이럴 수 있잖아. 아이고 뭐 저 평가전 열어가지고 털면 되죠. 그거 안 돼요. 예.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받은 징계는 월드컵 본선으로 연계되는 겁니다. 지역 네. 예선이나 본선에. 네. 그러니까 뭐 평가전을 100경기 잡는다고 해서 털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호날두는 월드컵 조별리그 1, 2차전을 다 못 뛰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피파가 이제 고민에 빠지죠. 호날두 없이 월드컵이라니. 이번에 중국도 못 올라와서 빡쳐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에 빠진 거죠. 네. 이런 스타 플레이어가 빠지면 흥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찾아본 진짜로? 겁니다. 어떻게 하지? 오케이. 법대지. 예. 나 자꾸 법대 욕지 마. 몰라 나는. 정상 참작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 정상 참작. 정상 참작이 뭐야?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행동이나 인식을 이해해 주는 거지 법. 얘 사정이 있대. 그렇지. 사정이 초범이래.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얘가 뭘 했대. 네네. 이러니까 좀 이해해 줘. 정상 참작을 해서 집행을 유예해서 월드컵은 뛰게 하고 만약에 그 문제가 있으면 유예했으니까 뭐 나중에 하든지 아니면 그 사이에 월드컵 하는 사이에 또 비슷한 문제가 터져 그러면 그냥 누적해서 내가 더 할게. 그러니까 여하튼 월드컵은 뛰게 하자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나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정상 참작 팔꿈치로 때린 거는 정상 참 일단 그래서 유예를 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월드컵 모든 경기를 이제 뛸 수 있는 건데. 그렇죠. 피파 규정에 뭐 이렇게 유예나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3경기는 맞는 거죠? 저렇게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있어. 일단 뭐 이건 이해가 안 돼. 3경기 받는 건 저 이제 위에 평행경기가 3경기는 건 맞는 거고 네네네. 밑에 저런 식으로 징계 조치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관련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저거에 따라서 피파가 성명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유예 기간 호날두가 유사한 성격과 중대성을 지닌 파울을 다시 저지를 경우 유예된 징계는 즉시 효력을 되찾게 되며 남은 2경기 출장 정지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성명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거에 대한 설명을 한 거. 집행유예하면 이렇게 쓰잖아. 예, 그렇죠. 근데 나는 이걸 보면서 나는 그동안 월드컵을 수많은 걸 지켜봤는데 어떤 선수가 퇴장이나 뭘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 선수 한 명의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성명서를 쓰는 걸 봤어? 난 이 자체 성명서 쓰는 걸 봤어? 난 처음 본 것 같아. 혹시 페노는 그때 우리 비디치 기억나? 비디치? 비디치가 2006년이었나? 그때 한번 지역 예선에서 뭐 징계를 받아 퇴장인가 받았을 때 예선 플레이오프에서 퇴장을 받아. 그래서 본선 한 경기 못 뛰어.
우리가 아는 그 네마냐 비디치가. 예. 그다음에 크로아티아 시모니치는 2014년 때 뭐가 있었냐면 그때 지역예선인가 뭐 할 때 약간 그 우익들의 그쪽에 있는 거 있잖아. 슬로건 뭘 써. 막 그 뭐 있잖아. 예. 그런 거 써가지고 야 이거 뭐 정치 뭐 금지법 위반 이래가지고 10경기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걔는 월드컵 통째로 날려. 근데 그러면 뭐 시모니치가 그렇다 치자. 그 문제가 좀 상황이 그런 거니까. 그러면 비디치를 위해서도 이거 그때 왜 집행유예 안 해? 그렇지. 비디치도 비디치를 생각을 하면서 뭐 이러니 집행을 위한 다른 선수들도 했어야 되잖아. 이걸 한 사람을 위해서도 성명서를 쓰나? 그러니까 왜 그게 호날두는 이 성명서가 나와야 되는 거야? 난 그게 웃기더라고. 아니 관련법이 있으니까 집행유예는 할 수는 있는데 왜 호날두를 위해서는 저런 성명서가 나와야 돼? 봐주는 성명서. 이건 그냥 그냥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약간 좀 특혜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흥행이야 흥행. 흥행이죠, 흥행. 간단하지, 예, 흥행이지, 사실. 흥행인데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흥행이 중요해도 원칙과 법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에게는 예외냐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면 다 같이 뭐 그렇게 처리를 했었던가. 사안의 중대성을 보고 그럴 때가 있었고 없었고 뭐 이런 적이 있었거나. 그렇지.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참 이해가 안 되고. 네. 일단 요것도 하나의 이제 큰 특혜라고 보고 참 피파가 이 호날두를 아낀다. 요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또 그런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지난 21일에 이 피파가 월드컵 공식 포스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저 비포 호날두 머리 왼쪽에 있는 거. 진출한 팀들의 에이스를 모아서 저렇게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 저희 동그라미 쳐놨죠. 네.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호날두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날두 팬들이 또 비판을 한 거야. 우리 날두 형 어디 갔냐고. 엄청 몰려갔다는데? 거센 항의를 받고 이 피파가 급히 수정을 합니다. 애프터. 여기 보면 호날두는 있어요. 수정한 본에는 손흥민이 빠졌어. 손흥민이 빠지고. 일단 이거는 좀 어떻게 해? 피파가 공식을 냈어. 근데 팬들이 호날두 빠졌다고 비판하니까 급히 포스터를 수정해서 왜 또 하필? 이거 어떻게 봐? 이것도 난 개인적으로 뭐 특혜라고 좀 보여지는데 팬들이 비판한다고 해서 갑자기 누굴 빼고 누굴 넣어? 난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 그렇죠. 원래 이제 저게 왼쪽이 뭐였냐면 주장들을 넣는 거야, 주장. 주장들. 네, 부페가 일단 저기 들어갔고 예. 주장단 대표로 호날두가 빠져 있던 거죠. 한 명만 들어가야 되니까 각 그렇지. 나라별로. 아. 그래서 왜 부페냐? 호날두는 어디 갔냐? 그거 더 심각하네 그거는. 그래서 이제 또 바꾼 건데 이번엔 손흥민이 빠졌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웃기다. 호날두를 넣어야 되잖아. 이거 지금 팬호가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자, 저 원래 올렸던 거는 뭐냐면 컨셉이 분명히 진출국의 주장. 예. 사람들만 넣으면 되잖아. 예. 근데 사람들 막 몰려와서 왜 우리 호날두가 없냐? 지금 세계 최고의 선수인데 그럼 호날두를 넣어야 돼. 그러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자, 저기서 부페를 빼고 호날두만 넣어? 그러면 첫 번째 컨셉이 어긋나는 거잖아. 주장 그게 그렇지. 어긋나지. 그러면 부페 옆에다가 호날두도 넣어? 그러면 왜 포르투갈만 2명이야? 한국까지 두면 안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피파가 컨셉을 바꿉니다. 그래서 전 오른쪽에 지금 우리 BTS의 정국님이 올라와 있는 게 뭐냐면 정국이야. 그러니까 그냥 주장단을 소개하는 거로 가면은 호날두 넣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호날두를 넣기 위해서 어떤 컨셉으로 바꾸느냐? 컨셉 뭔데? 월드컵에 찬란했던 순간들. 그러면 넣을 수 있지. 자, 그러면 막 그 메시가 우승하는 거, 막 누가 막는 거, 그다음에 정국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에서 메인 공연했던 거, 그러면 호날두가 뭐 막 했던 거, 그다음에 저쪽 우리는 그때 이제 경기 때 카타르 월드컵 때 단체 사진 찍은 거 있잖아. 왜냐면 찬란했던 순간들이니까. 단체 사진. 우리 단체 사진 넣었어. 좀 짜증나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 컨셉을 바꿔야 되니까 그렇게 된 거야. 이거 뭐 일단 뭐 정국님은 잘 넣었는데. 그거 무조건 잘 넣었지. 내가 나 옷도 암이야. 왜 너무 싫다. 뭘? 그러니까 그런 멘트야 지금 제가 밖에서. 왜? 정국은 잘 넣었잖아. 나 4년 전부터 넣어달라 그랬었거든.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한 선수 때문에 흥행과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틀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그로 인해 피해보는 누군가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원칙이라는 그쵸? 것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트럼프 진짜 만났으면서 좀- 인판티노가 맨날 뭐 평화상 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저 트럼프 만나서 저렇게 된 거 아니야? 저 호날두랑 만났잖아 트럼프랑. 아, 너 그렇게 연결시킨다고? guys, 호날두 way best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는 저는 좀 이해하기는 누구 어렵습니다. 성대모사한 거냐? 트럼프인데 아주 잘 안 되네. 아 근데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튼, 예.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난 사실 좀 문제가 있다 봐요. 네네네. 아니 개인의 특정 선수를 위해서 피파가 성명서까지 내면서 이 선수의 출전을 보장시켜 주는 건 무조건 누가 봐도 특혜야. 네. 두 번째는 사실은 뭐 그냥 해프닝 같은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좀 짜치잖아. 짜치는 그렇죠. 문제인데,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게 피파가 저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건 좀 가볍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1년 전에 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를 그렇게 비판할 때 대한축구협회가 방패막이를 썼던 게 누구예요? 이렇게 막 자기들 숨었던 거. 피파잖아. 그렇죠. 피파에 대해 숨었잖아. 그래서 네. 우리 건들면 월드컵 뭐 월드컵 못 나오게 한다고 피파가 그럽니다. 네. 그러니 건들지 마세요라고 피파를 방패막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러면서 이렇게 밖으로 내세웠던 명분? 뭐 좋은 말이 뭐예요? 뭐 축구는 뭐 각 축구협회는 피파는 모든 정치와 자본으로부터 독립하며 어쩌고저쩌고 스스로가 그 안에서 저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야 이미. 난 그게 포인트야. 네. 피파에서 말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저렇게 행동을 한다. 네. 예. 아좀 보기 안 좋네요.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한 것 같고. 알겠습니다. 자. 진심으로 전해주는 짜릿한 감동의 순간, 축구를 읽어주는 달수와 친구들의 멋진 라이브, 달순의 라이브.